네, 안녕하세요. 럭키튜브의 럭키아이언입니다. 럭키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대운 정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셨나요? 혹시 대운 정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일까요? 럭키정님, 오늘은 무엇을 배울 차례예요? 오늘은 음양오행 중 음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음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군요.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음양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사주팔자를 볼 때 음양오행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양오행의 변화를 읽어야 사주팔자 풀이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음양오행을 잘 알아야 사주팔자를 풀 때 더욱더 자세하게 풀 수가 있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양오행의 음양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음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음양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반대된 두 가지 행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반대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예스는 긍정적인 생각, 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이렇게 반대된 두 개의 존재를 음양이라고 해요. 인간과 만물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음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진에 보듯이 모든 것들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된 두 개의 존재 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것은 결국 인류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낮이 있고 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생체 리듬이 바뀌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음양을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풀 때 음양이 맞아야 쌈도 편안해지고 건강에 무리 없이 장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하에서요. 그럼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양은 무엇일까요? 명리학에서 음양을 말하기 전에 무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양은 최초에 무국에서 시작을 해서 태국으로 이루고 태국에서 음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국은 만물 창조 이전의 세계, 형체도 모양도 없는 상태, 영의 세계, 무산무념 세계를 말하는데 숫자로는 0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하얀 백지 상태를 무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국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음과 양이 생기고 둘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태극이라고 얘기하고 태극이 다시 음양으로 분리가 됩니다. 태극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상, 만물의 원시 상태, 두 가지 다른 성질, 음과 양이 합쳐져 있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가 있으면은 태양과 달이 분리가 되어 음양이 되고 인간이 있으면 남과 여러 음양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음양을 해석을 할 때 음양오행의 변화를 잘 읽어야 사주풀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음과 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가면 양은 하늘의 기고 정신이고 생각이고 행체가 없는 것이면 음은 땅의 기고 물질적인 것이고 실질적 공간적인 것을 의미를 하며 형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정신과 물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천간에도 음과 양이 있듯이 갑병, 무경임은 양이고 일정, 기신, 인계는 음인데 여기에서도 또 음양이 갈라지는데 갑을 병정은 양인데 갑은 나무고 병정은 불이라서 발산하는 기운이 강해서 양이라고 얘기하고 경신, 임계는 음인데 경신은 금속과 돌을 의미하고 임계는 물이라서 수축하고 저장하는 기운이 강해서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에서도 음양이 있듯이 자임, 진, 오, 신술은 양이고 충, 묘, 사, 미, 유, 해는 음인데 여기에서도 음양이 따로 또 분리가 됩니다. 임모진, 사, 오, 미, 신은 양인데 임모는 봄을 의미하고 사오미는 여름을 의미하니 여름에는 태양이 떠가지고 뜨거운 기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얘기하고 신유술, 해자축은 음인데 신유술은 가을을 의미하고 해자축은 겨울을 의미해서 음 속에 속하니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음이 많으면 여성적인 성격이 되고 여자가 양이 많으면 남성적인 성격이 되는데 그래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도 또 다른 음이 있는 것인데 음양을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양의 성질을 얘기를 하면 동적이면 강하고 적극적, 능동적, 행동적, 지향적, 모험적이고 열정적이고 힘차고 확산하는 기운이 강하고 음의 성질은 정적이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현실지향적이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수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음양의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보면 양과 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 또 따뜻한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노출된 것이 있으면 비밀이 있고 동양이 있으면 서양이 있고 남성적이면 여성적이고 오전이 있으면 오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땅이 있듯이 음양은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양은 상대가 없으면 음양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양의 균형이 안 맞으면은 삶이 힘들고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명리학에서는 음양 오행을 살피는 것이 사주 명력을 풀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양은 결국에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균형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음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쌈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사주팔자에서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주팔자는 어떻게 구편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사주팔자에 화가 많으면 불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차가운 곳으로 찾아가고 또 사주팔자에 수가 많으면 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몸이 냉해서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뜨거운 것을 찾아가요. 이렇듯 사주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삶에 음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량 5행 중에서 5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